반갑습니다 여러분. Q&A 합시다. Q&A. 난 오늘 2021년에 온 메일들을 다 조져버릴 거야. 자, 항상 즐겨봅니다.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질문 4개 보내셨는데, 자, 유명 인사들 중에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알파남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랑스 마크롱이 가장 알파와 베타가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남자가 아닐까 싶은데, 레드필 관점에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마크롱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난 처음에 마크롱이라고 하길래 프랑스 디저트 마카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통령 이름까지 마카롱으로 짓나 이랬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프랑스에. 제가 프랑스에 관심 있는 거는 없네요. 바게트빵? 떼제베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동차가 유명한 게 없죠. 푸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알파남이라, 일단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인생을 좀 바꿔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근데 저는 디카프리오의 삶과 약간 좀 추구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게,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질 생각이기 때문에 평생 디카프리오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자, 레드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젠더를 통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제가 적어도 관찰하기에는 레드필은 주로 이제 이성애자 남성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자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동성애에 대한 담론은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무균실에 오래 있던 아이들이 취약한 걸수록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것들을 알려줘야 될까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산타같이 공짜로 뭘 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며 산타가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치원 때 산타 없다는 얘기는 좀 잔인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조금씩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몇 살부터 적절한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많은 청년들이 20대 사회에 진출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애들이 믿었으면 하는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세대의 지식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고 주로 이제 문자, 활자의 발달과 그런 거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혜도 물려줘야죠, 그렇다면. 물론 지혜라는 거는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굉장히 좀 제 고집이 세고 반항기가 심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꼰대들의 답답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이 넘어서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인데, 다만 내 부모님이 나한테 조리 있게 설득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은 인생을 10년 아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뭐 그것들이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질문. 금수저인 여자들은 아무래도 하이퍼거미 본능이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 연예인들처럼 자기가 넣은 인풋이 아까울 것조차 없는 금수저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질문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배타적 측면이 완벽하게 충족됐으면은 이제 남자한테 돈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좀 더 로맨틱한 사랑에 기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이퍼거미 본능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급이 높은 남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배타적 측면이 그럼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론적으로 왜 여자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여자는 급이 높은 남자를 원할까요? 여자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오랜 세월 남자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기댈 수 있는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전 봐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서 여자가 자급자족을 하고, 시대가 발달해서 안전해지고 복지가 발달하고 보건이 발달하고 그렇다 해도 그 생물학적인 충동은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수저랑 하이퍼거미 본능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이퍼거미 본능을 금전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그 와중에도 더 높은 등급에 가진 남자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이성적으로 이거 솔직히 이거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봐도 우리 집안이나 나보다 돈이 많은 남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남자가 있다 해도 날 원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베타적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굉장히 알파적인 측면을 가진 남자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사회는 확실히 GDP도 높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인 여자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아주 슈퍼 리치로 가면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많이 버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TERF, TER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ERF가 뭐죠? TERF. TERF라고 쓰기도 하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 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두 문자어이다. 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여자로 취급하지 않는 꼴패미들이군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지금 터프라는 단어를 처음, 왜 이렇게 요즘 이런 게 많아요? 뭐 BDSM, LGBT, TERF, ICBM,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 저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성은 딱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젠더라는 표현은 사실 쓰면 안 돼요. 이 젠더는 PC주의자들하고 그 사상이 미는 언어예요. 얘네들은 언어로 사람을 가둘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는 겁니다. 원래 젠더의 가장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젠더의 러프한 뜻은 그냥 섹스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녀고, 젠더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가까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놈들이 이거를 틀기 시작하면서 성은 사회적으로 주입된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랜스젠더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명백히 유전학적으로 남자예요.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가 있다면.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믿고 싶어하는 환상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면은, 나는 그 사람이 여자로 대접받기를 원하면은 난 여자로서 대접을 해줄 의향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혐오주의자거나 그 사람이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뭐 그 자체로 뭔가 미움을 받아야 된다?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이 미워한다고 해서 딱히 글쎄요 뭔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상, 나는 제가 시즌 1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소리를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18 특별법이 그래서 잘못된 법이라고 했죠. 5.18 특별법을 만든 이 쓰레기들은 광화문 한가운데서 주체 사상을 찬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씨부리던 운동권이거든요. 그렇게 씨부려놓고 이제 와서 5.18 특별법을 가져왔어요. 5.18 특별법은 좌파식 국가보안법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5.18이 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는 5.18이 폭동이라는 말도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5.18이 폭동이면 어때서요? 5.18이 폭동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반란군이고 혁명군이고를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혁명군이냐 반란군이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정규군에서 보면은 혁명군은 반란군인 거고요. 세력을 뒤집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군인 거예요. 기존 세력은 적폐인 거고.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 정부가, 사람들이 국가랑 많이 헷갈리는 정부가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자국민을 학살하려고 한다면은 총칼을 들고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그 정부를 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저항권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는 저항권의 개념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에도 헌법에 저항권의 개념이 없어요. 왜 저항권의 개념이 없냐? 프랑스나 이런 민주주의를, 미국 독립운동을 한 미국이나 다 저항권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공화정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피를 통해서.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거든. 대한민국은 미 군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입한 나라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조선 왕조 500년 뭐 고구려 신라 백제 통틀어서 한 번도 민중봉기가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돼지들이 되게 온순한 거예요. 착하고. 선박사고 나가지고 기름이 해안가를 다 뒤덮어도 돈 한 푼 안 받는, 그 재벌은 뒷짐지고 있는데 돈 한 푼 안 받은 착한 개돼지를 가가지고 닦잖아. 그래놓고 그게 무슨 대단한 민족성인 마냥 자위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3,000%로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트랜스젠더에서 이제 하체까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의 열정과 성의를 보여줬으면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건 좀 진지한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여자로서 살겠다 하면은 딱히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 털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몰라요. 얘네들 내가 방금 처음 봐가지고 얘네들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성신여대 여자애들 생각하면 되죠. 성신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성신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을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신여대들은 PC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지들 이념과 사상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애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털프였네. 그러면은 저의 생각은 간단해요. 얘네들이 극단주의자지만 뭐 일관성은 있구나.
뭐 아무튼 뭐 털푼지 뭐식인지 뭐 이 얼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여성성은 남성성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그 영상의 주제가 이제 굉장히 마초적인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남성성이 이성을, 여성성이 감정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 사연에서 나왔던 아버지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우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그 표현 자체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남성성보다는 멍청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성이라기보다는 여성성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남성성 하면은 이게 남자들이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성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게 꼭 뭔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순전무결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남성성은 남성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성성에는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이라고 해서 감정이 아예 배제된 게 아니에요. 남성의 주된 감정은 분노와 공격성입니다. 즉 감정이 들어있다고 남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남성성적인 감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페미들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애들을 자꾸 가르칠 때 학교에서 여자처럼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정에 집중해, 네 감정에 충실해, 네 감정에 솔직하라고 하는데, 이건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되게 그릇된 틀린 방식입니다. 남자아이들은요 감정을 통제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남자아이들의 감정은 공격과 분노거든. 남자들의 주된 감정은, 남성성의 주된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스큘린한 아버지가 엄격하게 훈육을 하고 자신을 통제하게 만든 아이들이 훨씬 더 이런 분노 조절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계집애처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 감정이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남자애들이 총기 난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성성 중에서도 현명하고 고급스러운 남성성이 있고, 그냥 질이 약간 좀 떨어지는 남성성이 있는 거지. 남자가 무조건 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계집애처럼 이렇게 난리 발광을 떠냐, 남자가 이렇게 딱 중심을 못 잡고 있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표현 방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남성성의 그런 한 갈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추구하진 않겠죠, 그거를. 왜냐면은 그런 식의 리더나 그런 식의 사람들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남자들도 따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 굉장히 설득이 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분이 추가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여성성의 부재가 극단적인 남성성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일단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성성의 부재가 극단적인 남성성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여성성이 부재되면 극단적인 남성성이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평소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는 권위, 호방함, 날카로움, 통치를 함, 단단함, 흔들리지 않음 등인데, 남성의 권위가 물러질 때 왕관을 씌워주고 천천히 내려가는 이미지가 상상이 된다. 하지만 동물 사회에서나 원시 부족 사회에서 권위에서 내려온 일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 많은 경우에서 피가 등장하고 권위에 내려온 자의 말로 또한 비참했다. 그래서 이제 푸틴 같은 사람이 권력을 못 내려놓는 거죠. 저런 권좌에 올라간다는 거는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그래서 독재가 끝나려면은 주로 암살을 당하죠, 독재자들이. 아니면은 반란이 일어나거나.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을 이양을 하는데 굳이 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또는 자기 사람한테 물려주는 방식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은 항상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는 것도 약간 좀 비슷한 관례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세력한테 이게 계승이 되면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현대 사회에 오고 민주주의 사회에 왔을 때 이런 권력의 이양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방식은 마일드해졌죠.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칼로 막 목을 베고 이럴 순 없잖아요. 심지어 푸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여전히 이 패권, 이 어떤 집단 내에 있는 그 파벌들의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패권이 교체될 때는 고상한 방식이더라도 일정 부분 약간씩 어떤 응징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의 생리상 왜 권력이 바뀌면 보복을 하냐, 왜 응징을 하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이끌었던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팔로워들이 왜 나를 팔로워했나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대의를 위해서였고, 물론 그거는 대의 명분이죠. 실질적으로는 나를 팔로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뭐 한 자리라던가 이득이라던가, 그게 뭐 순진하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됐든 간에
리더를 따른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뒤집어 엎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을 또는 이전의 권력을 효수를 해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 세레모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그런 행사라고 하면 좀 이벤트 같은 느낌 나니까 뭐라 해야 되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 의식, 자신들의 이제 통치와 집권과 패권을 단돌이 하고 이런 거.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굳이 꼭 피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뭐 항복을 했거나 뭐 아무튼 이 얘기는 또 이게 뭐 대충 뭔지 알겠죠? 뭐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질문자가 이런 고상한 권위 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성으로 필터링 되었기 때문일까요? 여성성으로 필터링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현대 문명의 고상함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걸 뭐 여성성 남성성으로 나눈 건 아닌 것 같고.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여자도 레드필을 먹을 수가 있나요? 전 남자입니다만 제가 보아온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살까지 연애를 4번 했는데 베타적인 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파가 되기 위해서 마인드셋과 뭐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래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질문자분한테 형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는 알파였대요. 현재도 현역이시래요. 돈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형이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여성이긴 하지만 남자답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근데 아들한테는 아직까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긴 한대요. 질문자분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머니와 대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대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는, 그때는 여성평등이 뭐니 여성도 할 수 있다 막 그런 소리를 할 시즌이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차이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레드필적인 지식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유튜브를 보고 나니 레드필 지식을 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레드필을 알고 계셨던 건지 세상을 살면서 습득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님 말씀하신 게 알파라는 게 타고난다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올리신 여성성은 남성성의 대체제가 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카피하는 여자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질문자분, 이 레드필이라는 지식을 좁게는 그냥 남녀의 연애에 관해서만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넓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죽하면은 내가 연애 유튜버인 줄 알고 있는 구독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사실 제 채널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우리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요. 요즘 부쩍 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레드필을 알고 계셨다기보다는 그냥 레드필 자체가 그냥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레드필이라는 그런 개념을 모르더라도 이미 그전부터 레드필을 알고 있는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부재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들을 되게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아들들한테는 아직까지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형한테 많이 투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좀 남편 값을 못하면은, 근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할 기대를 아들한테 하는 게 약간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뭐 돈을 어머니만큼 크게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기대고 의존하고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샛별 같은 느낌? 내가 인생이 힘들지만 저 별을 보고 걸어가겠다. 그런 샛별 같은 존재들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여성성이 죽은 게 아니고요.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에서 기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성성을 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게 잘 되는 여자도 있고 안 되는 여자도 있는데,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이혼을 하실 용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미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 시대의 이혼은 지금의 이혼과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질문자분 어머니가 잘 보신 게, 여자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남성성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 자꾸 여자들을 남자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를 남자처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방지한 게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사회에서 뭔가를 창출하고 조직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능해요. 생물학적으로, 이 두뇌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열등하다는 건요, 좀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 명확히 얘기하자면 여자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데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자들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남자도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진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니다, 지금 얘기할까요? 이건 내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아무튼 간에 질문자분 어머니가 말씀하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는, 일단 그 말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어머니께서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존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사다리로 올라간 데는 남성의 기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레드필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Nature is sexist 또는 Reality is sexist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연계는 성차별적이고 그리고 현실은 성차별주의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그 세상이 얘기하는 사회구조적으로 남성들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세상의 애들이 맨날 입에 앵무새처럼 떠드는 얘기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인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절반 맞고 절반 틀려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인 게 아니라 남성들이 사회를 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회가 이루어진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장담컨대, 난 이건 내 전재산의 90%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들만 모아놓은 행성 있으면 그 행성에서 문명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구 4 하나 평행우주 파가지고 실험해봐. 안 나와. 그건 문명을 건설하는 건 남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여자들이 막 또 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은 사회생활하면 나는 성공을 못하나? 나도 사회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적응을 못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다고요. 평균적으로. 내가 이거 그래프로 설명하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자가 열등하다는 얘기가 여자는 남자보다 덜 떨어지니까 뭐 여자는 무조건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무슨 그런 걸 근거로 여자를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오류랑 같냐면은 IQ 탑에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자니까 나도 여자보다 똑똑할까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IQ 분포를 보면요. 탑에 탑급 아웃라이어에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자가 평균적으로 IQ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보다 두뇌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아웃라이어 쪽에 많은 거지. 대체로 그 종형 분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어머니는 실제로 리얼리티, 현실에 뛰어들어서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여가부 장관 진선미였나요?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가부 장관이랑 각 재벌에 있는 CEO나 대표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죠. 근데 거기서 진선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진선미인지 누군지 진선미일 거야. 내가 여성 할당제 덕분에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제 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갸우뚱했잖아. 뭔 개소리지. 진짜 자기 실력으로 탑에 올라간 여자들은요, 애초에 마인드가 남성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건 타고난 경우가 많고요.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아빠한테 학습이 그렇게 됐거나 타고나거나 그렇게 후천적으로 학습된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뭐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쟁취하는지 실제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믿지 않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상은 그런 여자들을 동경하는데 그런 여자들처럼 타고나지 않았거나 그런 여자들처럼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여자들이 망상을 한 게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진정한 알파걸인지 아닌지 보는 척도 중 하나가, 제가 보는 척도 중 하나가, 진정한 알파걸들은 페미니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지. 질문자분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여성은 남자보다 열등하다. 물론 이 말은 제가 좀 곡해의 요지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차이점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머니가 실제로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리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해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차별을 공부한, 제가 옛날에 그 몇 번 영상에서 보여줬죠. 그 알라딘에 있는 정신병 리스트, 그 페미니스트 서적들, 그것만 읽고 세상을 무슨 관조한 것 마냥 씨부리는 애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나가서 실제 현실에서 사냥을 해본 여자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자분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카피하는 여성들인데, 그것 애초에 카피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여성인 거예요. 질문자분 어머니가 다른 일반적 여성들보다 좀 다른 여성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여성성이 없는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아들들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되게 지혜로우신 분인 게,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인지하신 거예요. 남성성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신 거고 그거를 장착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마 처음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여성성에 반하는 일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질문자분의 그런 형님을 위해서 해낸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 시작이 fake it until make it이 됐든 아무튼 그게 이제 점점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제2의 천성이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니에는.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제1의 천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은 후천적으로 카피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울증 약을 먹고 음악 쪽 취미와 영상 쪽 일을 하고 있는 21살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여성에게 부축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남성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가정폭력을 당하셔서 폐쇄공포증이 있으실 정도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질문자분은 그런 아버지한테 학교 친구 동아리, 집에 오는 동선, 말투 하나까지 검문당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자랐습니다. 질문자분이 조울증이 있는 이유가 확 와닿네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질문자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인데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거는 20년 동안 백수이신 아버지께서 가족 몰래 집을 팔아 주식을 날려버린 후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께 되려 짜증을 내는 등 모습을 보이며 저는 남성성에 대해 혐오를 느꼈으며 그에 대한 대체적으로 여자에게 기대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성성에 대한 혐오를 느낄 게 아닌 게 저건 어리석은 남성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레드필 채널을 보고 여자를 혐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성이 요상하게 발현된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성성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여성성을 악용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니면 여성성이 등신같이 드러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성성 자체를 훼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버지라면 당연히 여자한테 기대는 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질문자분이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착이 되지 않았을까. 21살인데 하지만 그런 기대를 빨리 현실화시키려는 욕심이 너무 과해서인지 조울증의 영향 때문인지 학교에서 얼굴 몇 번 보고만 상대에게 DM을 걸어 친구인 척하려고 하고 여사친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제가 예쁜 여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고 소유욕을 표출하려는 것인지 진짜 제 안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성에게 다가간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 채널을 봤대요. 이러한 연구가 혹시 아버지처럼 혹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가오 잡고 돌아다니는 꼰대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제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 고민 상담차 써봅니다 하셨는데, 레드필은 마초이즘을 가리키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파적 기질이라는 게 굳이 마초로 구현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분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기가 센 사람과 싸가지 없는 사람 구별법 알아요? 기가 센 사람은 사진이 호랑이고 싸가지가 없는 놈은 사진이 치와와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뭔가 공격성을 표출하고 지랄 발광하고 시끄럽고 이런 게 남성성이 아니에요, 꼭. 그러니까 저는 가오를 잡는 게, 글쎄요, 저는 현대에 와서 가오를 잡는 게 남성성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가오는 약간 좀 지금 현대 관점에 와서는 약간 좀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질문자분, 학교에서 얼굴만 몇 번 보고만 상대에게 DM 걸어서 친구인 척하려고 하고 여사친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근데 질문자분 정도 나이 때 지금 직장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대학을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질문자분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바로 사회에 진출한 거잖아요. 질문자분 나이 때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10대 후반 애들이 여자한테 접근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이기도 해요, 저게. 그래서 꼭 질문자분이 뭐 여자한테 기대는 그런 무슨 컴플렉스가 있고 뭐 조울증이 있어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나도 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블랙필 먹는다고 한 고등학생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질문자분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점점 이제 아니다 하지. 그리고 여사친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이 생길 정도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빠지면 이럴 수 있죠. 걔가 뭐하지? 그래서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이 좀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뭔가 좀 특수하고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가정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질문자분이 약간 여자랑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은 꼭 그거랑 너무 연결지으려고 하지 말아요.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고작 이 한 100글자가 좀 넘는 활자 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요.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열어두셔라. 너무 본인의 그런 불우한 성장 과정이랑 본인이 겪고 있는 조울증이랑 엮지는 말아요, 여자랑. 그리고 질문자분 21살이잖아요. 질문자분이 뭔가 질문자분한테 긍정적인, 남성성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또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살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질문자분이 30 후반이 다 돼가고 평생 이렇게 사셨으면은 답이 없는데, 아직까지 21살까지는 제2의 천성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조울증이야? 나는 아빠가 있다고 나를 했어? 이런 거보다, 질문자분은 지금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뭔지 모르는 물고기예요. 지금까지 질문자분이란 어항 속의 물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런 집안 분위기였고, 질문자분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거를 3인칭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셜 애니멀 책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소셜 애니멀이 그 물속의 물을 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이어서 내가 10대 몇몇 구독자한테 한번 봐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문자분이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물이 전부 물이 아니구나. 나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분한테 지시를 못해요. 어디서 뭘 하고 어딜 가세요,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얘기 못해요.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질문자분은 21살이기 때문에 조울증이고 뭐시기 관해 일단 나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그런 집단, 그런 조직 또는 그런 롤모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도 댓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 진짜 믿어요. 나도 가끔 내가 뭔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결국 내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거든. 이거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극복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를.
질문자분은 아직 혼란스러울 텐데 제가 질문자분한테 마지막 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탐구를 계속 하세요. 내가 질문자분한테 가타부터 말할 데이터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질문자분이 아직 어리고 얘기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나름 질문자분이 이 분석이 100% 맞든 틀렸든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직 뭔가 제2의 천성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니까 뭔가에 얽매지 마요. 이런 거에 20살 작년에 20살인 대학생이래요.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그래서 자신이 약간 좀 대강 인싸인 것 같다. 아무튼 대학에서 3학년 선배와 사귀진 않는데 그 집에 선배 자취방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기도 해서 대면 수업이 끝난 후에 비대면에도 자주 만나고 그랬다. 자취방과 접근성이 높은 거리는 아주 환상적인 요소죠. 근데 그 선배는 저와 만났다는 걸 보란듯이 인스타에 스토리에 태그해서 저를 올렸어요. 응? 그린라이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친하다 보니 어느 날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누나네 자취방에서 섹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섹스 거의 직전까지 그 섹스 분위기가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 연출되는 걸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동기들이 제가 그 누나를 섹스를 했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뭔 놈의 섹스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섹스가 한번 트니까 이틀은 가까이 중독된 듯이 했습니다. 5일도 안 돼서 과동기 몇 명한테 카톡 DM이 왔는데 진지한 말투로 이 과동기가 여자야 남자예요? 너 그러고 다니는 새끼냐? 여자한테 미팅 발정난 개냐? 막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 동기애들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지들이 못 가진 걸 남자구만. 못 가진 걸 가지고 노니까 안달이 나서 그런 걸까? 무성욕자라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과 동기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제가 사귀지도 않는데 섹스를 해서 그런 것이 불만을 가진 걸까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다 소리를 내었는가? 조용히 할지어다. 이렇게 답장 보냈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좀 이 여자 왜 이래요? 이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질문자분 되게 이 과정이 쉬웠죠? 이거는 여자가 질문자분한테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왜냐면 여자가 성관계 게이트키퍼예요. 질문자분이 가까이 살 건 둘째치고 질문자분이 마음에 드니까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결국 섹스도 하게 된 건데 난 좀 이상한 게 왜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자분과 만났다는 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건 이해되는데 섹스를 했다는 사실이 유추 가능한 상황을 연출한 걸 스토리에 올렸을까요? 이 여자가? 이해가 안 가네. 난 이건 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후자는. 전자는 경고예요. 이 남자 내 거다 이제. 혹시 네 1학년 신입생 여자애들 과에 있는 여자애들 내가 침 발라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했다는 거를 광고로 하는 거는 결코 현명한 게 아니거든요. 약간 좀 이건 좀 레드 플래그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사귀지도 않았는데. 난 질문자분 친구들이 난리친 거보다 난 이게 더 걸려요 지금. 그것도 대학교 3학년이면은 대학생활 짬도 좀 있는데 저런다고? 이게 진짜 그 사상이 여자들을 이상하게 망쳐놓은 건가?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가지고 지가 저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사귀지도 않는데 후리고 다닌다는 거 광고하는 게 쿨하고 멋있고 그런 걸크러쉬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지 몸값을 깎지? 이게 무슨 유행이에요? 요즘 트렌드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질문자분 친구들은요 좀 재밌네요. 제 친구들이었다면은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술자리에서나 조용히 쓱 물어봤겠지. 조심스럽게. 저렇게 대놓고 나한테 뭔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제 생각에 친구들은 질투가 왔습니다. 그 누나 예뻐요? 몇 급 정도 돼요? 질문자분 이제 20살이죠. 대학에 갓 들어왔는데 이 누나 말고 다르게 엮이는 여자들 있어요? 아니면 이 누나 때문에 다 도망갔나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 누나 말고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한다면 질문자분은 되게 룩에서 알파예요. 아니면은 꼭 외모나 키가 아주 준수하지 않더라도 묘하게 여자들을 끄는 힘이 있는 남자입니다. 약간 도화살 같은 게 있는 남자인데 이 누나 말고 죄다 아무도 여자들을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 누나 빼고 물론 이 누나가 지금 인스타에 그 난리 부르스를 쳐놔가지고 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홍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누나 말고 딱히 이런 경우가 없다면은 이 누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콘돔 꼭 쓰시고요. 오늘 안전한 날이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알겠죠? 그 로로타마 씨의 아이언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여자한테 피임을 맡기지 말 것. 안녕하세요. 성적인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는 20대 초반의 한 대학생입니다. 레드필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작은 성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다는 수준이 아니라 성관계가 힘들 정도로 작습니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괴롭혀왔대요. 블랙필을 먹거나 믹타오를 하게 된다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다. 제가 성욕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저 20살 초반이면 다 성욕이 많죠. 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작품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우연찮게 본 건데 수술이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수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께는 좀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약간 좀 비뇨기과 성기 확대술, 비뇨기과 의사랑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리시고요. 두께가 됐든 길이가 됐든 일단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길이는 거의 못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께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길문장 말씀대로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어떤 자신의 컴플렉스가 예술에 투영된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가든 미술가든 작가든 간에. 근데 이게 뭐 내가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니어서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드필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여성향 사상은 언제까지 심각해질 것 같나요? 저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같은 여성향 사상과 조금 반대되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 레드필님이 보시기에 페미니즘 사상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 같나요? 아니면 잠잠해질 것 같나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인수위에서도 여가부 폐지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희가 우리 세대가 한 50대 60대 될 때까지 이게 계속 될 거라 봐요. 첫 번째, 이미 그 사상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배려놨어요. 어쩌면 유치원생을 배려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주입된 사상이 뒤집어지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잘못 심어놓은 사상을 뒤집어 엎는데 30살까지 걸렸어요. 다 크고 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20대 때 좌파를 안 하면은 소시오패스고 30이 넘어서도 좌파를 지지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런 말인데 난 그 말에 참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저 정신 나간 사상을 탑재하고 있는 여자들이 사회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두 번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뿅 나타나가지고 여성가족부를 파괴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네트워크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는 살아있어요. 그 카르텔은 살아있다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가장 필두에 서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할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성단체와 그 월급으로 빌어먹던 그 밑에 있는 할 일 없는 백수 아줌마들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빌어먹고 살던 그 아줌마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5년간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여성 이슈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다시 정권을 찬탈하고 여성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다해 윤석열 정권을 모든 커뮤니티를 동원해서 공격할 거예요. 지금 그 사이트 모아놓은 거 화장실에 앉아서 맨날 보는 그 원래 유머 보려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커뮤니티를 안 해요. 나는 중학생 때 웃긴 대학 한번 한 이후로 커뮤니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커뮤니티 싫어합니다. 근데 웃긴 건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모아놓는 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대선 이후로도 계속 정치글이 나오는데 이미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덕후니 뭐니 그런 여초 사이트에 얘네들이 지들 당원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그 선동부대들을 다 풀어놨어요. 이미 이 화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를 빼앗긴 여성단체에서 살포를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임무는 앞으로 대선이든 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여초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힘껏 윤석열 정부를 까고 국민의힘당을 까가지고 여자표를 끌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여자들은 되게 집단주의적이잖아요. 여자들은 토탈리테리언이라고. 그리고 자매연대, 시스터후드가 강한 게 여성 성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을 해서 20대 여자들의 표를 쓸어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단체는 30년 이상 묵은 구렁이, 독사 같은 것들이에요. 이 30년 묵은 독사,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나오는 뭐 세키로나 뭐 갓 오브 워에 나오는 그런 큰 뱀들 있잖아요. 그런 큰 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그 큰 뱀 머리에다가 이만한 검을 팍 꽂아버려서 지금 피가 막 뿜고 있는데 이 독사가 한 방에 안 죽고 이제 검이 머리 꽂힌 채로 막 이지랄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최소 5년 이상. 아예 죽일 거면은 한 방에 제대로 죽여야지. 어줍지 않게 칼 한 번 잘 그냥 꽂아 놓으면은 이 독사가 휙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얘네들.
더 선동할 거고 여초에 들어가지고 더 조장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잠잠해지게 만드는 방법이죠. 제가 윤석열이었으면은 당장 여가부 해체 안 하고 세종시로 보내버렸을 것 같아요. 세종시로 보내버렸을 것 같아. 그리고 차라리 양지를 끌어올려가지고 대국민 토론 같은 거 계속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얘네들의 실체를 보게 만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여성단체 그 꼴패미들이 이재명한테 붙었거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재명한테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대깨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 사이트 보면은 여시를 막 찬양을 해. 덕후를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니들보다 성욕이 훨씬 더 들끓는 20대 남자애들조차 절반 이상 되는 20대 여자를 거르는지, 왜 거르는지 아직 안 당해본 거야. 왜 안 당해봐요? 여초는 폐쇄적이거든. 그 안에서 하는 더러운 일들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왜 여시가 여자 일변지 얘네들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게 독이 든 잔인지도 모르고 덥석 지금 그 독이 든 성배를 든 겁니다. 무슨 성배요? 20대 여성 표밭이라는 성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초랑 연합을 하고, 세상에 정치 세력이 여초랑 연합을 한다?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은 정의당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때가 오면은, 그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언젠간 때가 오면은 저 대깨문 아저씨들 깨닫게 될 겁니다. 얘네 여자애들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애들이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좋아하지 막. 화력이 좋아요. 재치가 있어요. 이런 컨텐츠. 지금은 좋겠지. 지금은 허니문 페이지예요. 잘해봐요 한번. 왜 20대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들을 거르는지 아직 몰라. 그 아저씨들은. 그냥 젊은 여자들이 이재명에 합세하고 지들 정치 입맛에 맞는 거 해주니까 막 해벌쭉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클리앙인가 거기서 덕후 여자애들이랑 임신 출산 육아 꿈꾸는 글들 계속 올리니까 어떤 덕후 여자애가 빡쳐가지고 글 썼잖아. 좀 해괴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동지들끼리. 그 습관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 알려진 게 있는데, 운동권에 대해서. 과거 운동권, 전두환 정권인가? 뭐 박정희도 있었고. 운동권 내 성폭행 사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운동권 내 성폭행 사건? 이게 왜 지금 조용할까요? 왜 운동권 세력들이 여성주의 앞에서 찍을 못 쓸까? 왜 민주당이 여성계를 손절을 못할까? 왜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여성계를 손절을 못할까? 옛날에 시위하고 최루탄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예요. 남자로 치면 검투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그 바다 건너 바다 건너 나라 있잖아요. 되게 약간 좀 라틴 아메리카 느낌 나는 나라. 내가 왕좌의 게임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걔 티리온 레니스터 그 호위하는 남자 있잖아요. 티리온 레니스터 구해준 그 남자애. 걔가 그러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남자들이 칼싸움하고 섹스하고 칼싸움하고 섹스하고 칼싸움하고 섹스한다. 칼싸움하면은 성욕이 오르고 성욕을 채워나오면 또 칼싸움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굉장히 매스큘린한 사이클이거든요. 그거예요. 그 매스큘린한 사이클인 거예요. 남자들이 아침에 목숨 걸고 화염병 던지고 투쟁하고 남자 선배들이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밤에 들어오면은 여자 후배들한테 대주게 했단 말이야.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운동권 내 성폭력 사건인데 지금 이거 알려지면은 그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그 민주화 세력에 대한 그 미화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는 것도 있고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뭔가 여성계는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어떻게든 뭔가 혜택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상 심리에서. 586들의 부채 심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586들의 부채 심리가 그런 것들도 있다고. 이 정치권에 있는 애들의 부채 심리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얘네들은 여자들 손절 못해요. 민주당에 있는 586 남자들이 여성계를 버린다. 그러면은 그 시한폭탄을 그 미투를 그 거대한 미투 폭탄을 둘 것 같아 여성계가? 목에 칼 들어와 있다고 지금 얘들. 또 쓸데없는 얘기 길게 했네. 그래서 뭐 아무튼 당장은 안 없어져요 이거. 난 한 몇십 년 간다 봅니다. 지구적인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이래야지 또 다시 남성성이 또 곽광을 받지. 내가 좋아하는 에론 클레리의 말이 있습니다. Enjoy the decline. Enjoy the decline.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50조 원 찍어낸다 그래요.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 50조 원 채권 찍어가지고 추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그나마 그 밥이라는 게. 다만 이제 이재명은 신났다고 찍으려고 윤석열은 좀 눈치 보면서 찍으려니까 그나마 좀
근데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아무튼 대한민국 지금 무능한 정치인들이 할 줄 아는 거는 돈 찍어내는 게밖에 없어. 지들이 무슨 기축통화인 줄 알고. 추경 50조 원 하게 되면은 금리에 또 요동치기에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물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부채 위에 서 있으니까 모든 부들이 자산들이 그때 이제 국가가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 5년간에는 뭐 5년 이상 앞으로 10년간에는 뭐 원래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곡소리 여럿 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반대 세력에서는 이게 윤석열의 무능이나 실패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을 거란 말이야. 아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난 공평하게 얘기해. 부동산이 오른 게 문재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좀 욕을 먹을 수 있겠는데 본론적으로 부동산이 오른 것 갖고 문재인한테 뭘 할 수 없어요. 어느 대통령을 갖다 놔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을 갖다 놔도요. 부동산이 오르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 없고요. 내려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문재인은 이 오르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대통령인데 이 잘 모르는 이 서민 개돼지들이 문재인이 올려놨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정권을 바꿔버리겠잖아. 윤석열이 이거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거꾸로 부동산이 막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윤석열이 부동산 폭락을 막지 못했다 이러면서 또 처형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향후 5년이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뭔 얘기다 이렇게 또 3천 빠졌어.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위기의 시대는 올 거고 그럴수록 남성성은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은 내가 얘기했죠. 페미니즘은 등 짜시고 배부르고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분 연말에 보내셨네. 오, 드디어 12월 29일까지 왔어요. 거의 다 했어. 롤러터마치 책 보면 접시 돌리기 최대한 많이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거 이미 제가 다 대답한 것 같아요. 나 너 말고도 대안이 많다라는 남자다운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죠. 이거라고 생각해봐요. 질문자분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전체 재산, 현금성 자산의 10%를 투자했어요. 그럼 질문자분은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두 발 뻗고 잘 거예요. 근데 질문자분이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체 자산의 200%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질문자분 잠이 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여유를 가져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나는 여유가 있어 이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정말로 바람을 피라는 건지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람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건지 이 보험도 보험을 들여놓아야 하는 거예요. 보험. 근데 보험의 주된 수단으로는 1. 여사친이라는 게 있고요. 난 솔직히 여사친 만드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올고전 선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한국이 2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란 인간은 유사시 2주 안에 다른 여자를 만들 수 있는 남자로 나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그 수준까지 되면요. 여자가 알아서 느낍니다. 이 남자는 어디 가서 나보다 더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났지 덜한 이 남자가 나 때문에 막 호구같이 살 것 같은 남자는 아니다 하면 여자는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남자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시 돌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유교주의적인 방법은 내가 2주 안에 꽤 괜찮은 등급의 여자를 만나낼 수 있는 그런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을 가진 남자가 되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게 현실로 얼마나 구현 가능할지는 둘째치고 대체로 그런 남자들은 주변에 여사친이 많겠죠. 여자 베타 오비터들이 많겠죠. 제가 알파남으로 인식되었다면은 여자친구는 절대로 이별 통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답이 다소 안철수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자가 좀 맛이 갔다고 하니 뭐하고 여자가 아직 젊거나 여자가 자신감이 있으면은 내가 이 남자가 나의 최선인가? 얘도 되네. 한 단계 더 땡겨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망하면 다시 질문자한테 돌아오겠지. 날 받아줘 이러면서 그때 이제 멍청하게 떴다 그녀만 안 찍으면 돼요. 떴다 그녀 노래하래. 떴다 그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좋아 네가 봐서 좋아 막 그런 가사인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를 베타로 인식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알파를 만나서 환승 이별이라면은 상대적인 베타로 인식해서 이별 통보한다 보는 게 맞는 거지.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여자가 에피파니 페이지에 다가왔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보통 20대 초반에 하는 거는 이제 뭐 이 남자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던가 뭐 그런 게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알파를 만나더라도요 알파한테 알파적 측면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대다수의 남자들은 알파와 베타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20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알파로 인식한다고 해서 뭐 맘대로 막 무슨 독재를 하고 다 무슨 휘두르고 이러라는 게 막 남용을 하고 괴롭혀야 되는 특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도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연애를 한다면은
알파한테 베타적 측면도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베타라는 게 꼭 돈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살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공유, 그러니까 아빠같이 기댈 수 있음, 이런 좀 케어하는 부분도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알파는 섹슈얼한 부분, 공격적인 부분, 이런 게 포함된 거고, 그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질문 잡은 여자친구가 질문자분한테 한 60%의 알파적 기질을 받고 40%의 베타적 기질을 받어. 이 남자 되게 멋있고 섹시한데 나한테 자상하기까지도 하고 바람도 안 피고 되게 남자가 올바른 것 같아 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그럼 질문자분은 알파로 보고 사귄 거잖아요. 근데 질문자분이 아씨 나는 이제 이 여자한테 알파니까 난 막 내 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녀야지 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추근대고 다니고 하면은, 이 여자의 질문자분에 향한 기대 중에는 나는 되게 이 남자가 되게 올바르고 여자 문제도 더럽지 않고 해서 사귀었는데 얘가 이런 애였어. 얘가 섹시하고 좋은 거 맞는데 나는 이건 싫은데 해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남들이고 흔남들이 뭐 거의 뭐 순도 90짜리 뭐 18K짜리 알파 이런 거는 거의 18K짜리 알파도 드물죠. 24K짜리 알파는 더더욱 드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튼 질문자분을 여자가 먼저 떠났다면은 그냥 뭐 더 좋은 알파를 찾았다거나 뭐 질문자분이 시시하거나 남자답지 못하고 생각해서 떠난 가능성이 맞죠. 자, 이번 저와의 관계에서 욕구를 많이 느끼고 제안하고 시도를 많이 한다면은 룩 측면에서 이 여자친구에게만큼은 제가 알파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는지, 성적 끌림을 느끼고 여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섹스를 제안하고 한다면은 질문자분한테 밸리데이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즉 밸리데이셔널 섹스, 오랜만에 쓴다 이 단어.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랜섹셔널 섹스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두 분의 관계를 내가 옆에서 본 건 아니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도 되는데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남자의 본성은 성공했을 때 드러나고 여자의 본성은 남자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드러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핵 명언인데, 위의 말처럼 저는 외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제가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의리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을 속박이나 굴레로 느낍니다. 남자들의 언어예요, 의리란 단어는. 여자들이 되게 웃겨요. 저랑도 이제 알고 지내는 여자가 있는데 걔는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어떤 그런 여성의 하이퍼감적 측면을 제가 이렇게 찔러보면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걔랑 대화하면서 느낀 게 여자는 의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생존을 위해서 하이퍼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의리 때문에 생존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생존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의리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삼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 여자한테 있어서 의리는 아니에요. 남자 눈에는 의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여자 눈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자한테는 의리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무슨 믿음? 이 남자가 지금 잠깐 삐그덕하고 잠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땅을 박차고 일어날 애다. 아니면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애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남자를 만나고요. 남자는 여자의 과거를 살피면서 여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도 있는 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는 남자의 미래를 보고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의 과거를 보고 여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자에겐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남자는 증명에 대한 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를 보고 남자를 만나는 거고, 여자는 타고나는 거, 즉 남자는 거듭나야 되지만 여자는 타고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타고난 가치, 섹슈얼한 거, 뭐 처녀성, 굳이 지금 이 시대에는 꼭 맞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전통적으로 처녀성 있고 아름다움, 그래서 늙지 않게 피부 관리하고 마음이 많이 훼손되지 않게 연애 관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preserve, 최대한 보존하는 게 보존해야 될 가치, 보존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한테 의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자한테 심어줘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여자가 의리가 생겨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여자는 100% 떠나요. Hypergamy doesn't care. 이 말이 실현될 때 남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아요. 여자가 의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빨아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떠난다고? 그때 남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Hypergamy doesn't care. 네가 그동안 무슨 희생을 했던, 뭘 사다 바치고 뭔 생쇼를 했던, Hypergamy doesn't care. 언제? 믿음을 잃었을 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리고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이 빠졌네요. 베트남들은 룩을 갖추지 못하고 머니 스테러스만 가진 채 여자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성은 머니 스테러스에 강한 성적 끌림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건 내 여자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내가 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바로 최근에도 대화를 해봤는데
여자들은 머니 스트레스에서 오는 안정감에 대한 사랑을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걔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저는 그 신호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하고 만나면은 10대 20대 초중반 연애를 살펴보면은 외모가 출중한 남자들에게는 여성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룩이 뛰어난 남성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머니와 스트레스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여성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위사례들을 봤을 때 나이대에 불문하고 룩은, 그래서 이 질문자분의 질문은 룩은 20대에서 40대를 통틀어 여성들이 성적 끌림을 느끼는 알파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고, 머니와 스트레스는 젊은 남성에게는 알파남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30대 이후 중년의 남성에게는 룩보다는 덜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레드필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분이 되게 지금 레드필 지식을 아까부터 계속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정하고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질문자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성향, 여성들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지. 한 여자, 이거예요. 집단의 방향성, 집단을 일반화하고 방향성을 규정하는 거는 현명하지만 각 개인한테 기계적으로 적용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오류랑 똑같냐면은, 평균적으로 여성들의 봉급이 남자보다 낮지만 개인 봤을 때는 남자보다 잘 버는 여자들도 많고요. 똑같은 여자들도 많아요. 페미들이 한 실수가 뭐예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의 봉급이 남자보다 낮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나보다 못 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랑 똑같이 벌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그냥 안전해요. 그냥 표준인 것 같아요. 질문자분의 얘기대로.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질문자분 게임이 빠졌어요. 게임. 성적 끌림이라는 게, 남자가 잘생기면 젖기 쉬운 거지, 남자가 평범하게 생겼거나 남자가 심지어 평균보다 미달인데 굉장히 남자답고 리더십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졌고, 이 단순한 머니 스테러스가 지위잖아요. 지위가 높은데 찌질한 남자가 있고요, 지위에 걸맞는 남성성을 보여준 남자가 있어요. 이거 내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다뤘을 텐데, 이 머니 스테러스 이거요. 이 새끼는 돈밖에 없네, 찌질한 놈이. 이거랑, 야, 이 남자 돈도 가졌는데 되게 멋있다. 어떻게 저런 재력과 지위를 저렇게 휘두르지? 저런 위험을 보이지? 생각해봐. 질문자분, 조조가 잘생겼어요? 삼국지에 조조가 잘생기게 나오냐고. 근데 우리 조조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도 조조 같은 그런 영웅 호걸이 나오면은 놀랄 거란 말이야. 무슨 비유인지 알겠어요? 내가 룩스맥서, 룩무새들 댓글에서 룩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이 스테러스도 단순히 그냥 무슨 공식 연구처럼, 무슨 수학처럼 스테러스 이꼴 베타적 기질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스테러스 얼굴이 룩이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인데, 스테러스가 있는 남자가 그 스테러스에 어떻게 올라갔고 어떤 호방한 기질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여자가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진짜 젖어서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12월 Q&A 다 끝났습니다.